자, 일단은 시그마인데 우리가 시그마를 다 웬만해서는 알고 있는데 시그마는 설명할 게 그렇게 많이 없어. 진짜 정말 많이 없어. 우리가 시그마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공식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성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응용,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공식이 뭐냐면 이런 거야. 좀 이따가 공식을 정리하겠지만, 시그마 K, K는 1부터 N까지 라고 했을 때 공식이 2분의 N 플러스 1이잖아. 공식은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 믿는데, 성질은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선생님 특별히 언급은 안 할게. 성질 같은 경우에는 자세하게 다 정리하지 않을 건데, 뭐 이런 거야. 뭐 시그마 AN 플러스 BN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요거 분리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앞에 뭐 K가 있어요. 그럼 여기 K를 빼낼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들, 그치? 그 다음에 곱하기는 안 돼요. 맞지? 곱하기를,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선생님 절대 안 되죠 라고 해놓고 자기는 이제 이걸 왜 곱하기를 분리를 하냐면 이걸 못 풀겠는 거야. 이걸 못 풀겠으니까 분리를 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런 걸 하냐면, 이런 상황에서 진짜 많이 해. 그러니까 얘 따로따로는 계산할 수 있는데 합쳐져 있으니까 계산이 안 돼요, 이런 거야. 이런 경우에 많이 씁니다. 근데 공식과 성질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 제발 응용으로 가시면 돼. 알겠지? 제발 응용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공식과 성질을만 정리를 해주겠지만 얘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시그마는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최상에 해당돼. 선생님, 공식하고 성질하고 다 알았는데 시그마가 안 풀려요. 시그마 문제 풀다 보면 선생님 시그마 쉽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직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본 거야. 문제를 풀다 보면 시그마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게 되고, 거의 다 대부분 응용 파트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이고 난이도는 최상에 해당돼. 선생님 시그마 최상 난이도를 푼 적이 없는데 많이 안 풀어본 거야. 그래서 공식과 성질이 적용되지 않는 시그마들은 대부분 이 최상 난이도의 문제에 해당되고 솔루션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발이야. 제발 나열하자. 알겠지? 시그마는 나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그마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든. 이 시그마는 얘기를 해주거든. 시그마는 기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그마는 공식이 아닙니다. 이거를 어떤 뭐라고 하지?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 시그마는 인테그랄처럼, 미분처럼, 그치? 그 기호가 상징이자 그것이 공식을 적용하는 어떤 표현이다, 표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아니야. 이 시그마는 줄임말입니다. 너네가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거야. 어떤 것의 줄임말인데요, 점점점의 줄임말. 점점점을 너무 싫어하거든. 수학자들은 이 점점점이라는 걸 너무 싫어요. 왜? 불확실성이잖아. 불확실성의 학문이 아니거든, 수학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싫어. 그래서 N, K는 1부터 이렇게 표현하기로 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왼쪽에 일반항을 구해서 1항부터 n항까지 더한다라는 것을 시그마로 줄여놓은 줄임말입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줄임말을 내가 다이렉트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알겠지? 해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시그마는 절대 해석상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호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열을 해야 되고, 나열을 했다면 그럼 보이는 거야. 뭐가? 규칙이 보이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거라고. 수학의 역사를 알면, 시그마의 역사를 알면, 줄임말이야. 역사를 알면 당연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거든.
알겠지? 나열을 하시고 규칙을 찾고 만약에 규칙을 못 찾으면 어떡하지? 1번 규칙을 찾았어. 근데 2번 못 찾았어. 지금은 우리가 아직 희망에 차 있잖아. 아직 안 해봤으니까. 근데 내신 과정까지 하다 보면 못 찾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시그마는 진짜 어렵기 때문에 못 찾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노가다 하셔야 돼. 노가다 좀 그런가? 막노동? 직접 계산합니다. 제발. 알겠지? 안 하는 게 좋아. 알겠지? 안 하는 게 좋아. 직접 계산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 무슨 말이냐면 나열을 했는데 아까 그거 있잖아. 2의 n승 곱하기 n 시그마 하세요. 10개 하세요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나열을 해봤어. 1 곱하기 2의 1승 더하기 2 곱하기 2의 제곱. 규칙을 못 찾겠는 거야. 그럼 10번 하시면 돼. 10번 더 하시면 된다고. 직접. 근데 직접 계산을 하는데 이거는 내신 기준에는 내신 기준에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없어 우리는. 알겠지? 근데 수능 기준에서는 굉장히 만족할 겁니다. 왜? 10번을 넘어갈 수가 없어. 수능 기준에서는 10번을 넘어간 계산은 거의 나오지 않고 만에 하나라도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도 20번 안에 끝납니다. 이거 계산 곱하기 더하기 20번 하는 건데 그게 어려워서 수능을 못 치르겠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수능 기준에서는 충분히 만족하는 계산이지만 우리 내신 기준에서는 웬만하면 규칙을 찾아주는 걸로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지? 못해. 시간이 없어.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자세하게 좀 살펴볼게. 우리 문제를 같이 좀 봐야 될 게 좀 있어. 자, 공식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거 시그마 K, 시그마 K제곱, 시그마 K 3승 뭐 다 알겠지만 한 번만 정리할게. 6분의 n,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 시그마 K제곱 공식 초반에 우리 이제 기억을 되살리고 있잖아. 제발 마이너스 좀 붙이지 마. 마이너스 어디에도 없어. 그치? 근데 이상하게 마이너스 가져온 사람들이 있어. K 3승은 교과외인데 우리 학교가 또 훌륭한 학교들이다 보니까 교과외도 아셔야 됩니다. 2분의 n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공식이 아닌데 알아두시면 좋지. 아래 K승이라고 하면 요건 이제 등비수열인데 아까 선생님 말했지. 등비수열은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만 중요하다고. 총 항의 개수가 n개야. 그러면 아래 n승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주시고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다가 1 집어넣어서 구합니다. 아래 1승이지. 맞지?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등비수열의 일반항 찾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것만 정리 잘 해주시고 나온 김에 요건 아까 했으니까 뭐 넘어가겠습니다. 등비수열. 그 다음에 성질은 넘어갑시다. 이거는 이제 곱하기만 안 하시면 된다. 요거 좀 지울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열이긴 한데 이건 공식이라고 보지 않고 나열이라고 보는 건데 실제로 우리는 거의 공식처럼 알고 있지. 소거형 시그마 이거 k 플러스 1분의 1 요거는 이제 부분분수라고 하는 거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요렇게 적어주시고 k는 1부터 n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한 번만 할게. 요거는 나열합니다. 직접 나열 후 소거하는 거지. 얘가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해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적어주시는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없어지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앞에 거랑 제일 뒤에 거 뒤에 거랑 그치? 이렇게 남습니다. 기억을 잘 해두셔야 돼. 차이가 1 나잖아. 그치? 차이가 1이 나게 되면 항상 앞뒤로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한 개 한 개 남습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계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빼기 때문에 나열을 시작하게 된 거야. 소거의 방점이 된 게 이거라고. 근데 나중에 계산하다 보면 n분의 1 마이너스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 나올 수도 있거든. 근데 그거는 소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열한다고 소거되는 게 아니라서
다른 방식을 취해야 된다고. 요게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 루트 k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2분의 1. 요번에는 이제 차이가 두 개 나는 거 볼게. 얘 같은 경우에는 유리화합니다. 자리를 바꿔서 유리화하는 게 좋았겠지, 그치? k 플러스 2 플러스 k 이렇게 적는 게 좋았을 거야. 그래야 유리화를 했을 때 큰 게 앞으로 와서 부호상에 문제가 없거든. 요렇게, 그치? 그리고 앞에 요거 밑에 2분의가 있기 때문에 2분의 1 빼겠습니다. 요렇게 됐지? 이렇게 나오고 나면 이제 두 개씩 나열을 할 건데, 나열해서 없어지는 거 한번 볼게. 요 위에다가 적을게. 보기가 좀 불편할 것 같네. 자, 봐봐. 요거 나열 해주시면, 루트 1 집어넣었을 때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1,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이제 속어가 하나씩 건너서 뒤에 거 이렇게 없어지거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적을 때 많이 적으셔야 돼. 끝까지. 제일 끝에가 그 앞에 거를 적습니다. 제일 끝에는 여기 보이나?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n 요건데, 그 앞에가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n 자리에 n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그치?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야. 그럼 없앨 때 잘 보셔야 돼. 앞에 거 건너서 뒤에 거, 그치? 앞에 거 건너서 뒤에 거, 그 다음 앞에 거 건너서 뒤에 거, 이렇게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차이가 두 개가 났거든. 아까 차이가 한 개 날 때는 한 개 남았었는데, 차이가 두 개 날 때는 두 개가 남습니다.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 이렇게. 그래서 빼먹지 말고, 이거 많이 빼먹거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2. 이렇게. 요게 이제 익숙해지면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어차피 우리가 속어형인 거 발견을 했잖아. 마이너스이고 차이가 두 개 납니다 라고 발견을 했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앞에 거에서 작은 거 두 개 남을 거야. 너네가 쓸 때, 그치? 쓸 때 어쨌든 큰 거랑 없어질 거 아니야. 수가 커질 거니까, 대입하는 값이 커질 거니까 뒤에 없어질 때 이 중에 큰 놈이 없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앞에 거에서, 이 앞에 거에서 1 집어넣었을 때, 2 집어넣었을 때가 남는다고. 그치? 작은 게 남고, 뒤에 거에서 큰 놈이 두 개 남을 겁니다. n 집어넣었을 때 n 플러스 2, n-1 집어넣었을 때 n 플러스 1. 요 두 개가 남을 겁니다. 해서 실제로 나열하지 않고 소거할 수 있어. 차이 많이 익숙해지면. 소거형이 은근히 시간 많이 잡아먹어서 선생님이 미리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응용 파트 잠깐 보겠습니다. 이 응용 파트에서 사실 너무 많거든. 너무 많아. 이게 왜 시그마가 최상 난이도가 되었냐면, 모든 식 하고 모든 영역, 심지어 기하까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그마가 선생님 어떻게 시그마가 모든 영역과 모든 식에 활용이 가능한가요? 저기 안에 들어오는 an 있잖아. an. 그걸 fn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그 f는 모든 곳에 쓸 수 있는 거잖아. 함수잖아. 시그마 ak, k는 1부터 n까지 더하세요. 요거를 여기에 ak 자리에 fk를 넣었다. 뭐 상관없잖아. 똑같잖아. 그치? 어차피 k에 대한 일반항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f가 모든 게 다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고, 우리 몇 가지만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거든. 첫 번째, 일단 문제를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 228번, 230번, 234번, 232번, 240번. 요 순서대로 순서가 한번 중간에 꼬였어. 232, 234, 요게 문제가 꼬였거든. 근데 요거 한번 풀어주시죠. 지금 거기 선생님 준 거에서 5문제만 먼저 풉니다.
32번처럼 기하를 좀 갖다 붙여 넣는 연립부등식을 갖다 쓰긴 하는데 32번은 요 형태도 은근히 좀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y가 2x보다 작다, 그치? y가 2x보다 작은데 등호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고, y가 0보다 큽니다. 그러한 좌표들인 거지. 이때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서 혼란을 되게 많이 줄 수 있거든. 내가 선생님이면 나는 이 문제 무조건 내. 무조건 내는 게, 정수점이라고 지금은 x좌표, y좌표가 정수인 모든 점들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근데 여기에서 자연수인 모든 점들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긴 등호가 들어갔으나 여긴 등호가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등호의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사실 굉장히 실수 유도를 그냥 대놓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면 나는 무조건 내, 이거. x는 n과 만나는 점 중에서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들의 x좌표와 y좌표의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 여기 y가 0일 때는 등호가 안 들어가 있고 2x에는 등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됐지?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정수점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건데, 이렇게, 그치? 첫 번째는 n,1일 거고, 두 번째는 n,2일 거고, 마지막에 n,2n일 겁니다. 됐지?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주냐면, 정수인 모든 점들의 x좌표, 그죠? x좌표와 y좌표의 합을 구하세요니까 나는 요거를 전부 다 더할 건데 따로따로 구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x좌표 합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적을 때, 그러니까 수열에 관련된 거 할 때는 항상 개수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2n개야. 이렇게만 적어놨어도 이 문제는 쉬워. 그러니까 x좌표 n이 2n개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 그지?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y좌표 합도 1에서 2n까지 합하는 거잖아.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렇게. 요게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고,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 약분하시고 전개하시고 x좌표, y좌표의 합이 an이기 때문에 둘이 합할 겁니다. 그럼 an이 나올 거야. 간단하게 나와. 이게 4n제곱 플러스 n이 나오는데, 지금 a10-a5 이건 이제 등차 수열 아니니까 10 넣고 5 넣고 빼시면 됩니다. 됐지? 그 다음에 40번 수능입니다. 최근 수능이기 때문에, 그리고 2022학년도이기 때문에 최근에 됐으니까 올해 나오겠지. 만약에 내신에 등장을 합니다 라고 하면 올해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이거 활용이 사실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 출제자 입장에서는 몇 개만,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몇 개만 바꾸면 아예 다른 값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는 우리한테 좀 연구의 가치가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수능 문제라서 정식 해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풀어야 돼 라고 하는 건 없어.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 가장 간단한 걸 얘기를 할게. 그리고 일반적인 이야기도 잠깐 해볼게. A1이 2가 됩니다 라고 하면 사실상 A1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걸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절대값 AN이 등비수열입니다. 그러니까 절대값 AN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쉬워. 절대값 AN은 첫 번째가 2였고, 그 다음이 4였고, 그 다음이 8이었고, 그 다음이 16이었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AN은 몰라. 그치? 절대값 AN이 얼마인지 절대값 AN이 4야.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 A2. 절대값 A2는 4야. 그럼 이 말은 A2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돼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맞지?
그렇게 되면 A3은 플러스 마이너스 8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부호가 바뀔 거야.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호가 바뀔 것 같아. 이때 10번째까지 합쳤더니 마이너스 14가 돼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와, 이게 대박인 게 마이너스 14가 될 수가 있나? 선생님, 여기서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를 어설프게 풀면 이게 어디까지는 마이너스다가 갑자기 어디 이후로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아니야. 이거는 지금 절대값 AN의 수열이 이렇게 된 거고, AN은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된다고. 마이너스 2, 플러스 4, 플러스 8, 마이너스 16, 플러스 32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뿔만은 상관없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웠어. 실제로 수능 시험장에 앉아있는 애들한테는 진짜 어려웠을 거야. 어쨌든 여기서 쭉 가는데 우리가 14가 되는 상황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어차피 수를 가지고 노는 거라 선생님은 나는 이게 좋아, 수를 가지고 노는 건데 2의 거듭제곱이라는 숫자는 별로 어렵지 않은 숫자거든, 선생님 입장에서. 512, 그 다음에 10개니까 2의 10승 1024. 이렇게. 왜 선생님 입장에서 왜 이게 쉬운 거냐면 2의 거듭제곱에 관련된 성질을 되게 쉽게 알고 있거든. 너네 그 미적분까지 혹시 한 사람이 있나 모르겠는데, 미적분까지 하면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더하기 32분의 1을 더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더하면 무한히 더해도 1이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1이거든, 무한까지 합이.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사과가 있는데 사과의 절반을 쪼개어 먹었어. 맞지? 다시 그 남은 사과의 절반을 쪼개어 먹었어. 4분의 1이야. 다시 남은 사과의 절반을 쪼개어 먹었어. 8분의 1이야. 남은 사과의 절반을 쪼개어 먹었어. 16분의 1이야. 계속 그 절반의 절반을 계속 먹어도 이것은 사과를 다 먹을 수가 없어. 그치? 무한정 먹어도 다 먹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원리랑 똑같아. 뭐냐면 2, 4, 8, 16, 32를 계속해서 더해가도, 그러니까 이 1024의 입장에서 봤을 때 512는 절반이거든. 다시 그것의 절반이고, 그것이 절반이기 때문에 얘네들 다 합쳐도 1024가 안 돼. 맞지? 그러니까 수를 좀 사실 가지고 놀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 뭔 소리냐면 이렇게 다 더해도 1024를 초과할 수가 없어서, 마이너스 14란 값은 예를 들어서 1024가 마이너스가 붙었어. 1024와 512가 마이너스가 두 개가 붙었어. 그러면 이 마이너스 14란 값은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 얘네들 다 합쳐서 512가 안 되는데 마이너스 값이 엄청 큰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가 합쳐서 얼마인지가 좀 궁금해. 저기서 이 절반인 걸 이용을 하시면 여기다 2만 더하시면 2 더하기 2가 4고 더하면 8이고 더하면 16이고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다 더했을 때 1024가 된다는 걸 알아. 저 앞에 2만 더했으면 그래서 1022가 됩니다. 합이. 그 2를 더하지 않고도 이제 등비수열 합이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 1022가 되고, 그럼 1024와의 차이가 2잖아. 그치? 딱 이만큼 차이 나니까 일단 합산이 마이너스 14가 되려면 얘가 마이너스 1024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10번째가. 그 다음에 그러면 요 차이가 다 합쳤을 때 마이너스 2가 됐어. 이제 마이너스를 좀 바꿀 건데, 만약에 2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잘 들어봐. 내가 1이 있었는데 1을 마이너스 1로 바꿨어. 그러면 총 합이 변경이 얼마가 된 거야? 원래 1이었는데 마이너스 1이 됐어. 그러면 총합이 마이너스 2가 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합쳤을 때 합이 마이너스인데 내가 지금 마이너스 14가 되고 싶어 라고 하면 변경이, 그러니까 합산으로는 마이너스 12가 되어야 되지만 변경은 6만 변경하면 됩니다. 플러스 6이었던 i를 마이너스 6으로만 바꾸면 그럼 합산이 이렇게 변경될 것 같거든. 그래서 두 개를 바꾸시면 얘가 AN이 돼요.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우리는 AN을 구했어요.
이렇게는 간단해. 그러니까 선생님 만약에 그러니까 수능 문제인데 우와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나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아마 이게 의도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 의도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똑같습니다. 하얀색으로 적은 건 항상 똑같아. 이건 알아야 되는 사실이고 합산을 그러니까 어딘가 하나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게 2의 10승이니까 1024번 해봐야 되거든. 경우의 수가 1024번 나오는 거야. 얘가 플러스일 때 전부 다 플러스인 경우, 얘가 마이너스일 때 나머지가 플러스인 경우, 다시 얘가 플러스일 때 얘만 마이너스인 경우, 나머지 플러스. 이렇게 다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일일이 다 찾다 보면 뭘 알게 돼.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한 거랑 똑같이 얘가 마이너스가 붙어야 그나마 마이너스 14에 가까운 값이 나올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라고, 나열하다 보니까.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일 때 나머지가 플러스인데 어딘가 마이너스로 변경하는 시점으로 가게 되고, 풀이는 똑같은데 선생님이 한 거랑은 조금 다르게 가는 거지. 나열을 좀 많이 해보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풀이가 선생님 생각에는 제일 좋은 풀이일 것 같아. 세항이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그러면 등차 중항 무조건 쓰는 거야. 그래서 중간항의 2배가 나머지 항과 같습니다. 그치? A1, A2, A3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여기에 A 플러스 D, A 플러스 D, A 플러스 ED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거든. 그냥 2에 A 플러스 A 플러스 D, A 플러스 D, A 플러스 ED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2A이고 얼마냐? 2A이고 그 다음에 3A야. 그래서 넘어오시면 A가 될 것이고, 여기가 3D고 2D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잘못 적었나? 4A구나. 여기가 A네. 여기가 A고 여기가 D가 나옵니다. 그래서 A랑 D랑 같은 거고, 지금 A3, A2는 A 플러스 2D, 여기가 A 플러스 D인데 A랑 D랑 같기 때문에 D를 대입하시면 2D고 3D가 돼. 그래서 2분의 3이 정답인데, 아마 요거를 질문을 하게 된 이유를 선생님은 조금 알 것 같거든? 중간에 다른 걸 쓰시면 문제가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 플러스 D로 쓰지 않고 뭐 A2를 기준으로 잡는다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기준 잡아서 이 식을 다른 식으로 바꿔버리면 뭔가 이렇게 모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주의해 주시고 이 방식으로 푸는 걸 추천을 합니다. 일단 정리를 조금 합시다. 그 등차등비 시그마는 잘 들어. 여기 쉬워. 내용이 쉬워.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이렇게 체화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용 자체는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두 가지 패턴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실수. 지금 이번 중간고사 때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은 특별히 이 부분을 좀 주의해 주셔야 되겠지? 그러니까 계산 실수라거나 아니면 이제 방법상의 실수야. 방법을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했어. 이런 부분들. 지금 이런 문제도 이제 비슷한 얘기에 해당되는 거거든.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풀이에 정확한, 그지? 맥락을 잘 짚어야 되고 정확한 나만의 풀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만의 풀이 플러스 교과적인 풀이.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푼 건 교과적인 풀이거든. 그래서 교과적인 풀이에 확정을 짓는 게 중요합니다. 실수를 주의해 주시라. 이거. 그러고 요령을 피우지 마. 알겠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수하지 않으려면 요령을 피우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풀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는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이 교재상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좀 적게 분포가 되어 있는 편이거든.
그러니까 수능과 모의고사와 거기 안에서 좀 그 교과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넣다 보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는 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려운 문제에 대한 접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 많아, 수열에. 네, 두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수능 특강이 이제 메인 교재인 사람들, 뭐 올림포스 고난도가 메인 교재인 사람들은 빨리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려운 문제가 꽤 많거든. 그래서 역시나 우리 전에 했던 것처럼 캡처해서 선생님한테 좀 보내주시면 그 내용은 좀 할 거고, 특강은 그 선빈이도 미리 좀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특강은 선생님한테 그냥 바로 몇 번 질문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거는 좀 참고합시다. 오늘 수업은 정리를 하고 요거 우리 오늘 준 거 좀 하는 걸로 일단 하고, 그 다음에 개인 교재 수능 특강을 좀 먼저 합시다. 알겠지? 잠깐만. 85번 하고 질문이 있었네. 어, 85, 86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순차 대입을 이용한 그 방식을 하세요라고 많이 나오잖아. 일반항을 구하세요라고 많이 나오는데 다 대입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이야. 그러니까 20번 아니면 무조건 대입이야. 다 대입을 할 거고, 만약에 100번이 넘어가라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건데, AN과 AN 플러스 1의 그 교차점, 규칙 이런 걸 찾는 방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열하는 방법이 있는 건데, 이 나열해서 규칙을 찾는 방법도 있어. 그러니까 크게는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냥 나열로 다 문제를 푸느냐, 그 점화식이 나온 경우에, 아니면 규칙으로만 문제를 푸느냐, 아니면 나열해서 규칙을 찾느냐, 이 세 가지가 있는 건데 제일 좋은 건 나열해서 규칙을 찾는 거야. 그러면 이 식에서 규칙을 찾는 건 가장 안 좋은 방법인 거지. 설명은 하겠지만 다음 시간에. 선빈이도 지금 시간이 조금 있는 편이라서 올고 학교에서 나가는 정도만 하시고 수특 먼저 푸는 게 좋을 것 같아. 같이 맞춰서 하고 올고를 추가로 하는 방식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 수특 삼가함수 범위도 풀어보면 좋지. 그리고 지금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수특 범위로 퀴즈를 먼저 푸니까 국제고는 앞부분부터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삼가함수 쪽. 그러면 선빈이도 삼가함수 쪽은 수특 삼가함수 쪽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수열은 우리 요 교재 먼저 하면 되잖아. 그치? 또 질문 있을까? 진행사항에 대해서. 첫 주라 이렇게 먼저 해봅시다. 지난번보다 훨씬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 걱정하지 마시고. 됐지? 질문 없으시면 퇴장해서 열심히 풀어봅시다.